네, 앞 시간에 이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는데요. 자, 앞에 유형자산의 처분까지는 FAT 1급에서 우리가 다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43페이지에 보시면 43쪽에 유형자산의 무상취득. 무상취득이라고 그랬는데 교환거래라는 거예요. 밑에 A를 보니까 교환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와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 시 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이종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라는 뜻이죠.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됩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공한 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기계장치 B라는 건 우리가 이번에 받은 새로운 기계예요. 이 기계장치 B의 금액은 제공한 A라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보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취득원가가. 그리고 기계장치 A는 제공한 자산이죠. 여기는 기계장치 A는 여기 취득원가죠. 취득원가. 처분한 걸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 A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에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죠. 차변에 와서. 그렇게 되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처분 손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좀 복잡한데 한번 예를 들어봐야죠. 이종자산의 교환. 이종자산의 교환. 여기서 이제 두 개 다 기계장치라고 해서 기계장치인데 종류가 다르다. 뭐 그런 예를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예 종류가 아예 다른 것으로 합니다. 숫자를 좀 줄여서 써볼게요. 계산이 편하게. 취득원가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누라고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감누 6만원. 이러한 포장기계를 여기에 또 하나 더 넣어야죠. 공정가치. 공정가치 8만원. 당사에서 사용적인 포장기계를 거래처에 양도하고
거래처에 승용차, 화물차랍니다. 화물차의 취득원가 16만원, 감루 6만원, 그리고 공정가치 10만원, 9만원, 네, 요걸 한번,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 중이던 포장기계를 주고, 거래처에다 주고 거래처에 화물차를 받았어요. 두 자산은 이종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면 포장기계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팔았어요. 포장기계를. 돈 대신에 화물차를 받은 거예요. 이 거래의 요점은 그겁니다. 포장기계 처분했고, 처분하는 것을 돈으로 받지 않고 화물차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받은 차량 운반구를 얼마로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종자산 간의 교환거래 시 유형자산을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해라. 네, 공정가치로 인식해라. 그러면 제공한 자산은 포장기계예요. 8만원으로 인식해라 이 말입니다. 차량 운반구를 8만원으로 인식해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우리가 처분한 것이 기계장치죠. 자, 기계장치 처분하면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1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처분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반대쪽 차변에 와서 소멸시켜야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6만원이죠? 네, 이렇게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따져봅니다.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4만원이었어요. 4만원. 10만원에 취득해서 감가상각 6만원 했으니까 4만원인데 8만원 받고 파는 셈이 됐어요. 8만원 받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8만원 더 받았으니까, 4만원 더 받았으니까, 4만원인데 8만원 받았으니까 4만원 더 받았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4만 원 인식하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인식이 됩니다. 예, 인식이 돼요. 그런데 그 아래의 내용은 자 이제 이 분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이고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 아래 내용은 동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 시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면은 동종자산의 교환에서는요 제공한 자산의 이익 획득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니까 아까 장부금액이 4만 원이었죠. 우리 자동차 4만 원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 손익을 인식할 필요가 없지. 자,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면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차량이고 기계니까 동종이 될 수는 없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걸 동종이라고 바꾸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살짝 바꾸면 돼요. 사용 중인 포장 기계를 주고 거래처의 무슨 기계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포장 기계. 거래처의 다른 포장 기계를 받았어요. 거래처의 포장 기계 2를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포장기계와 포장기계 2. 포장기계 2를 인도받았습니다. 두 자산은 동종자산이라고 보자. 동종자산. 그러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에 기계장치가 들어옵니다. 기계장치. 신기계장치라고 가운데 신이라고 쓰고 포장기계 2 이렇게 자, 신기계장치가 들어왔어요. 자 취득원가를 뭘로 인식하냐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돼요. 조금 전에 이종간에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했죠. 근데 이번에는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루. 그러니까 4만 원으로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역시 대변은 기계장치. 취득원가 10만원. 그리고 감루 떨어내야죠. 없어졌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똑같이 6만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계가 끝나버려요. 차변합계 10만원, 대변합계 10만원. 분계가 간단히 끝납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없어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봐버리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없이 장부금액만큼으로 처분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종과 동종의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종과 동종의 차이.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의 인식이 없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 거래 시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있다. 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인도받은 자산에 대해서 뭐 취득원가가 얼마고 감루가 얼마고 공정가치 얼마다, 이거는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면 돼요. 우리 인도받은 거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하나도 참고할 사항이 없어요. 전부 제공한 자산을 기준으로, 하나는 공정가치, 종류가 다른 거 이종 간의 교환은 공정가치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면 요 두 개 비교해서 장부금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네,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는 아마 교환거래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FAT 1급에서는. 근데 TAT 2급에서는 나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추가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거는 이론으로만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우리가 FAT 1급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개정과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이렇게 분계까지는 뭐 이런 유형으로는 설명이 없었지만, 그냥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개정과목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정리하면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재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것은 저가법으로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FAT 1급에서는 했었는데, 지금 TAT 2급에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유형자산을 인식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 정책적으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기준을 막 바꾸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재평가 모형으로 유형자산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은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의미 있는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그때 회계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를 쭉 한다 그러면 뭐 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회계 처리 안 하면 돼요. 계속 취득원가로 장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재평가를 할 만한 유형자산은 토지나 건물이에요. 네,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 유형자산이, 예, 우리가 그 시중에서 가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다른 유형자산이 가격이 잘 오르지 않죠. 비품, 기계장치 이런 거는 이미 사서 벌써 써버리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중고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토지는 안 그래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오르고 있죠. 건물도 원래는 떨어지는 건데 땅값 때문에 건물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땅값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아파트가 10년 전에 분양할 때 평당 500에 분양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평당 1000만 원이 됐다. 이상한 현상이잖아요. 건물이 낡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평가 모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분류가 개정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렇게. 그래서
우리 회사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정책적으로 정해놓으면 재평가하면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모형을 채택하는 회사들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만 빼서 장부 금액을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뒤에 손상차손도 있으면 빼면 돼요. 손상차손. 그러니까 유형자산에 어떤 손상을 입었다 하면은 그 손상차손 누계액도 장부금액에서 빠집니다. 감가상각 외에 손상차손도.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은 어떻게 하느냐? 재평가 모형의 장부금액은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을 빼줘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뭘로 둔갑을 했어요? 공정가치로 둔갑을 했죠? 시가. 네. 그래서 취득원가를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취득원가를 고쳐주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그러면 장부금액이 계속 늘어나겠죠. 아니,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자꾸 보존이 되겠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가상각 부분은 빼야 돼요. 장부금액에서는. 그래서 요 취득원가, 장부금액, 취득원가만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밑에 보시면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재평가라는 것은 결산 수정분계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유가증권이나 이런 거의 평가는 결산 수정분계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때 하냐면 가격이 재평가하는 시점이 되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 장부 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을 해준다. 자산의 순장부 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맞춰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재평가 회계 처리는요,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원래는 증가시키는 경우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2번은 감소시키는 경우는 왜 있는지. 먼저 증가시키는 경우를 볼게요. 자, 재평가 잉여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아까 그랬죠.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다. 기타 포괄손익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한다면은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전에 가격의 하락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 가격이 오른 거 자산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으로 유보를 시킵니다. 그런데 재평가 이익이라는 이익도 있을 수 있대. 예, 단기 손익으로 가는 재평가 이익도 있을 수 있다. 그 주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사를 보면은 주사가 아니라 주1이죠.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는 경우, 재평가 감소액이 있는 것은 다시 수익으로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재평가 이익으로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가격이 하락했을 때입니다. 자,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그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서 인식한 기타 포괄 손익의 잔액이 있었다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없었다고 보고,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유형자산을, 여기 유형자산은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건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10만 원만큼 올라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10만 원. 이게 한 3개월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2번으로 이제 장부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 건물 가격이 원래 100만 원짜리 가격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 올라가지고 110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는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무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뭐 금리가 팍 올라버렸다든가 이래가지고 부동산이 아주 폭락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이 돼버렸어요. 공정가치가. 자, 그랬을 때입니다.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회계처리는 과거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감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0만 원은 있었죠.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에서 10만 원 상계 처리합니다. 여기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모두 110만 원이 지금 70만 원이 됐으니까 40이 줄은 거죠. 모두 4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은 30만 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유형자산은 감소가 40만 원 됩니다. 자, 11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 70만 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회계처리는 이와 같이 된다. 그 전에 이 재평가 잉여금이 있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상기시키고 가격 하락한 것은 단기 손익으로 재평가 손실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요. 재평가 손실은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재평가 손실은 비용,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네, 요 두 개만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그 다음에 이제 손상차손과 여기 정부보조금은 우리 FAT 1급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정부보조금이 이론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유동자산 쪽에 추가된 내용들이 꽤 여러 개가 있네요. 자, 해당 페이지 접어두시고요. 4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